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수학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우리가 다룬 수학의 90% 이상은 함수와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먼저 함수의 정의를 반드시 기계적으로라도 암기를 하시고 암기하시고 나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시고 나서 암기를 하시든지 일단은 무조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함수라는 거는 두 개의 집합 x, y를 전제로 하는데, 자, 이 집합에도 괜찮고 변하는 숫자 두 변수라고 불러도 괜찮아. 두 변수 x. 자, 변수 x라는 건 x가 변하는 숫자들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 y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을 때 근데 우리는 앞에서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두 집합 x, y 사이에, 자, x의 핵심은 이제 모든 원소야. 모든 원소가 y의 원소를 반드시 무조건 하나는 가져야 돼. 자, 다른 걸 같은 걸 갖든 반드시 하나씩만 갖게 된다. 자, 갖게 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수학에서 x 값과 y 값을 짝을 짓는 거지. 그 짝 짓는 거를 대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응. 그렇게 됐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한다. 자, 페이상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x라는 집합을 1, 2, 3, 4 이렇게 4개로 정의를 하고, 자, y라는 집합은 a, b, c, d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랬을 때, 자, 1이라는 놈, 자, x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y 값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가져야 되고 하나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두 개로 가서는 함수가 안 되고, 안 가는 놈이 y 값을 갖지 않은 놈이 있으면 함수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은 걸 가져도 괜찮고 다른 걸 가져도 괜찮고 어쨌든 하나로,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화살표만 뻗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만족하면 뭐라고 불러?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편의상 이렇게 기울였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아니면 또는 그냥 쓸 때는 f는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y는 x에 대한 함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실제로 y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y는 fx 이렇게 우리가 많이 썼었죠. 자, 함수가 무조건 y는 fx는 아니라고, 그냥 여기 함수의 약자가 여러분들 잘 아는 펑션이잖아. 펑션. 저 f를 따서 함수에서 주로 f를 쓰는 거고, 이 fx라는 거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어떤 x에 대한 식이란 얘기야. 자, x가 이렇게 하나가 결정된, x에다 무슨 숫자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y는 반드시 하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y는 fx 걸로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얘가 함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미 배웠지. 자, 1차식이 나오면 1차 함수, 2차식이 나오면 2차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우리 곧 배우게 된 분수식이 나오면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 무리식이 나오면 무리함수, 3차식이 나오면 3차 함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게 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랑 얘랑 틀린 함수라고. 그럼 그때는 똑같이 fx라고 붙일 수 없으니까 그냥 y는 gx, 이것도 똑같은 뜻이야.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오른쪽이 x에 대한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y는 fx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지. y는 ax 플러스 이렇게 1차 함수를 쓸 때 이게 똑같은 표현이야. y 자리에 뭘, fx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이 fx라는 거는 y 값을 의미한다. 자, 이런 기억. 자, 이 y는 fx라는 건 우리가 보통 식을 쓸 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 x에서 y로 갈 때 이게 함수가 되면 f라는, 자, f라는 함수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로 f를 쓰는 거고, 그냥 내가 무슨 나 이거 g라는 함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g라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h라고 쓰고 싶으면 h라고 쓰고, a라고 쓴다고 안 될 건 없겠지. 근데 주로 대부분의 수학을 다루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함수에서는 알파벳을 FGH를 주로 쓰더라 이런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이제 함수의 정의, 자, 다시 한번 x 값은 반드시 y 값 중 하나를 가져야 돼. 그걸 대응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한 개와 대응을 한다라면 얘를 우리는 y가 x에 대한 함수다 또는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부를 수 있고 기호로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잖아. 이때 몇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지. 자, 정의역이라는 게 나와. 정의역. 자, 정의역이라는 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어떤 범위야. 원래는 역이라는 게 범위, 영역 할 때 그 역자일 거야. 근데 그냥 정의하는 역할, 의미상 이렇게 정의하려면 일단 x가 있어야 된다. x가 결정이 돼야 y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엔 여기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x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y는 x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변수다. 그래서 종속 변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 자, 정의역은 x의 모든 원소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집합이라 생각하고 1, 2, 3, 4를 정의역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함수에 있어서 정의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이라는 게 있지. 공역. 자, 공역이라는 거는 똑같아. 자, y의 모든 원소야. 그러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원소 a, b, c, d, e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지. 함수값은, 자, x의 원소 각각이 갖는, 즉 대응하는 y의 원소를 말합니다. y의 원소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림에서 1의 함수값은, 자, 1이 대응하는 y의 원소는 이런 뜻이지. 1의 함수값은 a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2의 함수값은 b다, 3의 함수값은 b다, 4의 함수값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자, 근데 이거 길잖아. 수학자는 긴 걸 다 뭐 기호화한다 그랬지. 그래서 기호의 항문이라고 그런다고. 얘를 f라는 함수에다가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은 a입니다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죠. 자,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걔와 대응하는 y 값은 b입니다. 이게 함수 값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진짜 중요한 거,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치역. 한문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받아들입시다.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값을 모두 모은 거야. 자, 함수값 전체라고 써줄게요. 자, 함수값 전체. 좀 수학적이진 않지만 여기 공역 중에서 y와 대응하는, 즉 화살표를 맞는 애들만 모아서 y와 x와 대응하는, x와 대응하는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서 함수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에서는 여기 이렇게 a, b, e가 함수값 전체가 돼서 치역. 자, 그래서 보니까 정의역만 x가 되고 공역 함수값 치역들은 다 y의 원소로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 우리 이차함수에서 배웠죠. 그 최대값 최소값도 다 x가 얼마일 때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지. 나중에 또 극대 극소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어쨌든 x보다는 y 값에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야. 함수를 다룰 때 x가 결정되면 나타나는 y의 값의 함수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일단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함수에 관련된 용어들을 반드시 잘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더 써볼까요? 얘는 여기서 일단 치역과 공역의 관계는, 치역은 공역 중에서 선택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집합으로 보면 치역은 당연히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물론 다 이렇게 똑같이 화살표를 맞으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일치할 수도 있겠죠. 치역이랑 공역이랑 일치할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우리 이제 집합처럼 마찬가지야. 함수도 마찬가지로 같다를 정의해줘야 돼. 서로 같은 함수. 자, 어떨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할 것인가 이런 얘기지. 근데 당연히 뭐 fx가 x제곱이야, gx도 x제곱이야. 이 둘은 당연히 같은 함수겠지. 이런 거 말고, 당연히 같은 거 말고 대응하는 관계식, 즉 x가 들어가는데 이 f라는 함수의 기능은 들어온 값을 제곱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근데 얘도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같은 함수인데, 제가 어떤 걸 원하냐면, 자, fx는
x야. 그 뭐야? 이 함수는 그냥 들어오면 자기 자신과 대응을 해. a가 들어가면 a가 y랑 대응을 하고 1이 들어가면 1이 y랑 대응을 하겠지. 근데 g라는 함수는 x의 세제곱이라고. 얘는 들어간 놈의 세제곱을 해서 대응을 하니까 2가 들어가면 8이 되겠지. 얘는 2가 들어가면 2가 된다고. 그래서 이 둘은 완벽하게 틀린 함수겠지. 함수는 이게 기능이잖아. 기능 펑션. 이 기능 자체가 틀리다고. 들어오면 그대로 뱉어주는 기능. 들어오면 세제곱에서 배출하는 기능. 자, 그런데 요 함수에서 이 정의역을 제한을 두는 거야. 정의역을 몇 개만 선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의역이 이거 3개밖에 없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자,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을 뒀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부르고, 식으로는 fx는 gx 아니면 또는 f라는 함수는 g라는 기능만을 쓸 때는 x를 이렇게 주로 잘 쓰지 않아. 얘는 x값을 정의역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고, 얘는 그냥 f라는 기능은 그냥 들어온 놈을 그대로 내보내는 기능, 들어온 놈을 3번 곱해서 내보내는 기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의역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정의역들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그 두 함수는 같다고 부른다. 자, 우리 항상 어떤 연산을 정의할 때 같다를 먼저 정의했잖아. 우리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이 표현은 원소가 같다였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지. 자, 근데 이제 이런 함수들 중에서 함수의 이제 종류는 아니고 여러 가지 대응 관계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이 제목이 여러 가지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인데 좀 특별한 애들이야. 특별한 애들을 모아서 따로 이름을 줬어. 그러니까 이름을 받았다는 거는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자, 먼저 상수함수 한번 생각해. 상수함수 쉬운 걸로 상수함수. 함수인데 상수만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야. 자, 치역은 뭐라고 그랬어? x의 모든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을 다 모은 게 치역인데 치역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1, 2, 3이 있는데 여기도 1, 2, 3이 있어. 근데 치역이 이렇게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화살표를 y 값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얘는 이 얘를 이름을 f라고 하면 f라는 함수는 x가 들어가면 무조건 1만 나오는 거지. 1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를 상수함수라고 불렀었잖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헷갈리는 학생들. 자, 이렇게 가면 얘는 상수함수야 아니야? 얘는 fx는 a겠지. 근데 이 a는 어차피 뭐라고? 숫자라고.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해서 상수함수가 아닌 게 아니야. 숫자건 문자건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이면 얘들은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애지. 특별한 애. 자, 두 번째 특별한 애는 항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항상 같은 게 나오는 함수야. 상수만 나오는 함수. 항상 같은 게 나오는 함수. 이건 뭔가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함수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냐면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잖아. 그럼 그냥 x가 나오는 거야. 그대로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우리가 실수해서 생각하는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함수 있죠. y는 x라는 함수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45도의 각을 유지하면서 어떤 점을 찾더라도 y값이랑 x값이 같은 점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나중에 그래프 자체는 단순하지만. 자, 그러니까 fx는 x, 무조건 x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fa는 a는 이런 함수도 항상 함수가 되고, f에 y를 집었는데 y만 나오는 함수, 이런 애들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x에서 y로 가는데, 자, 항등함수라고
무조건 y는 x를 떠올리면 안 돼. 자,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식적인 의미에서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자기 자신과 만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야. A, B, C가 있어. A, B, C, D가 있잖아. A, B, C 이렇게 가더라도 A가 A랑 B가 B랑 C가 C랑 이렇게 가더라도 얘는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좀 쉬워서 먼저 했고요. 좀 더 중요한 게 여기 잘 보셔야 돼. 자, 1대1 함수야. 자, 1대1이란 게 뭐지? 맨투맨인가 맨투맨? 그냥 그대로 하나가 하나를 만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를, 두 개가 한 개를, 이런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지. 자, X, Y. 자, 1, 2, 3이 있는데 여기가 A, B, C, D가 있다. 이렇게 1이, 2가, 3이 각각 서로 다른 것과 1대1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야. 1대1로 만나면 모든 X값이 서로 다른 Y값을 갖는 거지. 자, 그거를 식으로 쓰면 X1과 X2. 자, 어떤 X라는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았는데 그 둘이 다른 값이야. X1과 X2가 다르면 대입한 함수값 fx1과 fx2가 같으면 안 되겠지. x가 틀리면 틀린 x가 가면 반드시 틀린 y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잘 기억합시다. 이렇게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1대1로 만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이해를 하자고. x 값이 다르면 반드시 y 값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1대1로 만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자, 1대1이니까 당연히 뭐 저기처럼 1대1로 만나겠지. 1대1 함수에다가 플러스, 자, 뭐가 있냐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저기를 봤더니 어때?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은 A, B, C밖에 안 되잖아. 1대1인데 이렇게 남는 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정확히 완벽하게 네가 4개 있냐? 이쪽에도 4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지. 치역 공역 이렇게.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도 돼. 반드시 꼭 이렇게 가라는 순서는 없으니까. 어쨌든 1대1 함수란 건 뭐 이 조건. x 값이 다르면, 자, 1은 a로 2는 다 틀린 대로 같이. 그리고 1대1을 충족시키면서 여기에 남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남는 애들이 있으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 자, 얘가 1대1 함수잖아. 얘는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아. 일부 사람들은 이걸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야. 그냥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응 자체가 함수긴 한데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얘를 1대1 대응 함수 이러지 말고 그냥 얘가 1대1 함수. 얘는 완벽하게 만나는 거는, 남는 친구들 없이 만나는 거는 1대1 대응,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용어, 그 다음에 대응에 따른 특별한 함수. 자, 특별한 이 4가지 함수: 상수함수,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이다. 항등함수,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함수이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 x값이 다르면 y값이 서로 다르게, 말 그대로 1대1로 1대2, 2대1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고. 1대1 대응은 가장 중요해. 1대1 함수 플러스 치역과 공역의 개수, 그게 일치해야 되겠죠. 반드시 남는 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함수에 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